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내 8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도내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국 4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속초와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선거구안과 춘천 단독 분구안은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도내에서는 일부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국의 근무지를 이탈한 9,076명 가운데 다시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며 도내에서도 일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복귀 규모와 소속 병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공공의료기관 평일 운영 연장과 휴일 진료체계 구축 등으로 전공의 복귀 지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내일 오전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전 11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 각계 대표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삼척시는 삼척초등학교에서 1919년 4월 15일 벌어졌던 만세운동을 재현한 뒤 삼척문화예술센터로 이동해 3.1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양양구는 오전 10시 독립운동가들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 충렬사에서 추모제를 연 뒤 오전 11시부터 만세운동 유적비가 있는 만세고개로 자리를 옮겨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내일은 105주년 3.1절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뜨겁게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인 만세운동의 현장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경원선을 따라 독립선언서가 퍼지면서 강원도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경원선 원산역과 가까웠던 이곳 고성에서는 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1919년 3월 14일 이곳 간성 전통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교통로를 따라 만세운동의 열기는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확산됐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던 간성의 김동원이라는 청년 체포기사가 실려 당시 4월까지 만세운동이 이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고성군은 2020년 당시 기사를 실어 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우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뜨겁게 타오르던 만세운동은 양양군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하몽기 열사는 지금의 양양군 의회 자리에 있던 경찰서에서 화로를 던지며 항의하다 칼에 맞아 숨졌습니다. 연인원 15,000명이 동참해 5월까지 이어진 양양군 만세운동에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충렬사에 위패를 모신 것 말고는 역사의 현장에는 아무런 안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늦었지만서도 앞으로도 이 장소에다가 어떤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간판 같은 거라도 안에 세워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명한 태극 문양이 드러나는 강릉 3.1운동 기념탑. 강릉의 3.1 만세운동은 놀랍게도 1970년대 이후 20여 년간 자신의 조부였던 최선재 선생의 흔적을 파헤친 개인의 노력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함흥지방법원이 이랬기 때문에 이북에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국가보훈처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군데만 더 좀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러더라고. 뭐냐 이랬더니까 그때 19년도에 발행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찾아오라 이거야. 지금의 강릉의료원 부근에서 시작돼 당시 장터가 형성됐던 현재 택시부 광장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1992년 작은 기념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차도를 향해 있는 작은 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로 큰 길은 차만 다니니까 잘 못 보고 일로를 해놔야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많이 잘못됐고 이걸
하려면 내용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치도 여기 맞질 않습니다. 이 차가 이래도 누가 봅니까? 정작 강릉시는 이런 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3일 만세운동 관련해서 뭐 어디에 무슨 안전탑이 있고 어디에 뭘 시작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어요. 105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을 대한독립 만세.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현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수업을 전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오후 5시면 끝나고 경쟁이 치열해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기존 돌봄교실과 비용이 드는 방과 후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부모들이 걱정 없이 사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원주 23곳을 포함해 강원도 내 84개 초등학교에서도 새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 정규 수업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2시간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아이들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고 저녁도 제공합니다. 우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며 2025년 1, 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당장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를 운영할 학교는 학부모 수요 조사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혼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을 따로 마련하고 정비를 마쳤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당장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면서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섭외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교실 수가 일단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실 같은 것들이 너무 없어서.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이다 보니 당분간은 한 학교 안에서 늘봄학교, 돌봄, 방과 후가 혼재해 운영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학부모가 적어 이른 아침 늘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고 저녁 늘봄은 4개 학교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완 사항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퇴직 교사와 보육교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어르신을 선발해 늘봄학교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강원형 늘봄학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을 앞둔 늘봄학교. 도입 초기인 이번 학기 현장의 크고 작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강원FC에 주목할 만한 신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올해 처음 프로에 입성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 양민혁 선수입니다. 연령별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는데 강원FC에서 주전으로 뛰며 팀 승리에 공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원FC의 튀르키예 전지훈련장. 연습 경기 선발로 나선 작은 체격에 앳된 얼굴의 선수. 반대쪽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받아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식간에 2명을 제치고 골망을 흔듭니다. 러시아 리그의 강호 디나모 모스크바를 상대로 골에 이어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17살의 양민혁 선수입니다. 강원 유스팀인 강릉제일고 3학년인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준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5개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에도 최대한 많이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지난해 K리그 주니어에서 5골 1개 도움으로 팀의 전기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 세계에선 오직 실력 하나로 팀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축구적인 재능이나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이 좀 뛰어난 선수라고 판단이 들었고 선수단 안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카드 혜택이 주어지는 22세 이하 자원인데다가 돌파력과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는 윙어라 데뷔 시즌부터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민혁 또한 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간 양현준의 데뷔 당시 번호를 직접 고르며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그 선배인 양현준 선수가 47번을 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맨시티에서 필포든 선수도 47번이고 해서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K리그에 빨리 데뷔한 이후에 상위 스플릿에 더 갈 수 있게 저도 도움이 되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경쟁도 두렵지 않고 유럽 진출과 성인 국가대표팀 선발을 바라본다는 양민혁의 발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삼척시 미로면 활길이 지방도 28호선 도로에서 150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삼척시와 도로관리사업소, 삼척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낙석 발생 구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고 3시간 40분 만인 8시 10분쯤 도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삼척시는 안전시설물 설치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분만 취약 지역에서 운영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300명 가까운 임산부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정선과 고성, 양양 등 분만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임산부 정보를 사전 등록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지원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지난해 말까지 295명이 등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119 구급대원의 임산부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 예약 방법과 지역 주민 출입 제도가 개선됩니다. 강원랜드는 규제, 서비스 혁신 발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하루 전 예약 접수에서 2일 전과 3일 전 입장 예약으로 하루 모든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의 출입 허가 날짜도 다음 달부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하루에서 매월 하루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강원 교육 콜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원 교육 콜센터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직원들의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을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원 2명이 전 편입학, 안전사고, 평생교육시설,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대입수능과 검정고시, 임용시험 등에 대해 상담해 줍니다.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어제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38살 남성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새벽 시간 외출 제한,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지만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만취 상태까지 음주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해 다시 수감됐습니다. 남성은 3월 24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남은 형기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교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